새눈이라든지 새로 나온 이파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잔뿌리에 버금가는 70에서 97% 정도의 흡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면살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연면 시비와 연면 시비용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 시비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비료를 주는데 땅에다 줘서 이제 그 뿌리로 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면 시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료를 잎에다 준다 이렇게 해서 연면 시비인데, 용어상은 그렇죠. 근데 이 잎에 주게 되면 어디로 흡수되냐면 잎에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 숨쉬는 구멍, 숨구멍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기공은 보통 보면 앞면, 뒷면이, 어떤 사람은 뒷면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앞면, 뒷면 다 있는데 앞면보다는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은 뒷면에 많으니까 뒷면만 뿌려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잎을 통해서도 양분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 시비를 보통 설명드릴 때 채소 양분율의 법칙 이걸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1940년에 이제 독일의 이제 그 유스투스 본 리비히가 이제 그 최초로 채소 양분율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작물이 필요한 양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질소 보통 16대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니켈을 포함해서 17대 원소를 이제 필수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분이 여러 가지, 작물이 필요한 양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부족한 양분에 의해서 전체 수확량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채소 양분율의 법칙인데, 여기서 좀 발전돼가지고 채소율의 법칙 이렇게 양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비료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죠. 특히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 특히 이제 우리가 강압성을 하는데 필요한 CO2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데 필요한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영양요소 골고루 이렇게 잘 갖춰졌을 때 이제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분의 흡수 능력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요, 뿌리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지상부를 지지하는 이런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건 이제 부수적인 역할인데, 뿌리 중에서도 잔뿌리의 흡수 기능을 한 100으로 보게 되면은 굵은 뿌리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흡수력이. 지상부의 줄기 같은 경우도 한 10은 되죠. 이파리 같은 데는 숨구멍인데 기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무 줄기, 가지 이런 데는 피목이라고 하죠. 피목. 가죽 피자, 눈목자 이렇게 피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통해서 흡수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굵은 뿌리 정도의 기능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파리 같은 경우, 아주 오래된 이파리 같은 경우도 보통 30에서 70% 정도의 이제 효율이 있고, 과일도 흡수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일에도 거의 잔뿌리의 70% 정도의 흡수 기능이 있고, 금방 싱싱한 새눈이라든지 새로 나온 이파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잔뿌리에 버금가는 70에서 97% 정도의 흡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면살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영양 결핍 증상을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 흡수 이동이 잘 되는 물질 있잖아요. 비교적 재이동이 되든지 그런 비료 성분 같은 경우는 저런 흡수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오래된 그게 주로 이제 하엽 이런 데부터 이제 결핍 증상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흡수 이동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원소 비료 이런 같은 경우는 뿌리에부터 먼 쪽 이제 신초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결핍 증상이 나오게 되죠. 연면 시비용 비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면 시비용 비료는 부산물 비료를 제외한 거는 전부 보통 비료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물 비료는 미생물 포함해서 유기질 비료 이런 쪽으로, 퇴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면 시비용 비료는 주로 이제 보통 비료 중에서 복합 비료 중에서도 제4종 복합 비료, 여기에 이제 연면 시비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석회질 비료 안에도 이제 연면 시비용 비료가 있는데, 액상석회 비료가 있습니다. 이건 수용성 석회, 칼슘이죠. 17% 이렇게 돼 있고, 수용성 분상석회 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수용성 석회, 칼슘이 18%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구연산 칼슘이 15% 이상 이렇게 함유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미량요소 비료 중에서 이제 연면 시비용 비료가 있는데, 그다음 붕산 비료, 연면 시비를 할 수 있고,
봉사도 이제 연면 시비를 할 수가 있고, 미량 요소가 보통 뭐 2가지 이상 이렇게 돼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걸 미량 요소 복합 비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상용으로 잘 활용하시면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비배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종복합 비료 중에서 연면 시비용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질소 전량,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리 중에서 2종 이상 합계량이 10% 이상이 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각 성분별로 이제 그 함량이 1%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 1%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고토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붕소, 철, 모리브덴, 뭐 아연, 뭐 구리, 뭐 석회 이렇게 되는데 요 성분 중에 2가지 이상이 함유된 것을 이제 우리가 제서 사종복합 비료의 연면 시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액 간종 비료도 뭐 질소, 전량,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리 중에 2종 이상 합계량이 뭐 10% 이상 이렇게 들어 있고 각 성분별로 그렇게 질소, 인산, 칼리 각 성분별로 1%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건 뭐 연면 시비용과 같고요. 그다음에 틀린 것은 이제 밑에 이제 그 고토라든지 망간, 붕소, 철, 모리브덴, 아연, 구리, 석회 중에서 5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이렇게 보증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는 그 밑에 붕소, 구리의 철, 망간, 모리브덴, 아연 요 중에서 2종 이상을 수용성으로 이제 보증을 해서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별로 연면 시비용 비료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어떻게 비료 성분의 배합을 잘 했느냐, 작물이 필요한 뭐 영양 물질이 있죠. 뭐 기능성 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최근에 뭐 해조라든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물질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이동이 잘 안 되는 이런 원소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된 처리된 원료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천연 물질 같은 거 뭐 기능성 뭐 트레이할로스라든지 뭐 유기가리라든지 뭐 파이토알렉신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좀 잘 들어가 있느냐. 이런 데 따라서 효과라든지 품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면 시비제를 선택하실 때는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있느냐, 기술력이 얼마나 좋으냐 잘 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면 시비용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도사 최광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